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 한 개, 두 개가 다 날라가서 벌써 세 번째 녹화인데, 그래서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는 물체 A, B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요, 그 A의 대전된 막대를 A에 가까이 했을 때 A와 B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와 B는요, 각각 도체와 전원체 중 하나입니다. 자, 전원체가 뭔지 이제 질문한 친구도 있는데요. 전원체가 부도체랑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이죠.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전원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도체. 우리 수업 시간 때 다뤘는데 도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유전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장을 걸면은 전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요거 안 상태로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 보면요. 우리 A와 B 전부 다 중성 상태로 아주 예쁘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그림 보면요. 우리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다 놨더니 A 보시면요. 전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전자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자기 자리에 안 지키고. 그 말은 즉슨 A는 도체에 해당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전원체에 해당하겠네요. 부도체. 그리고 나의 A에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났다는 거는 요 대전된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난 이유는 요 대전된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전된 막대가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좀 더 같이 보면요. 요 A 보면은 왼쪽에는 지금 플러스 전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A의 왼쪽은 지금 플러스 극이라고 봐도 무관하고요. A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B도 보면은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 플러스는 왼쪽에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죠. 그럼 B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왼쪽은 플러스를 띄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확인한 상태로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도체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막대는 양 전하가 아니라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서로 당긴다. 인력이죠, 인력. 인력이 작용한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에서요. A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B는 왼쪽이 플러스를 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 말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맞는 보기는 기억 디귿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꼭 맞추기 바랄게요. 자, 2번 축전기 문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같이 주의해서 볼게요.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는요. 극판 면적이 동일하다는 그 조건이 이용되기 때문에 일단 강조하고 갈게요. 극판 면적이 동일한 축전기 AP가요. 전원 내에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극판 사이의 간격은 각각 DA, DB로 다르네. 그러니까 두 축전기는요. 면적은 같고 떨어진 간격은 다르네요. 자, 그리고 나는 AB 축전기 양단에 전압을 다르게 걸 때 충전된 전하량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네요. 자, 여기 걸어준 전압에 따른 충전된 전하량을 여기 예쁘게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래요.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축전기에 대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축전기. 충전기는. 자, 축전기는요, 전압을 걸어주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되는 전하량은요, 축전 용량이 클수록, 그리고 걸어준 전압이 클수록 많이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전 용량은요, 축전기의 생김새에 따라 생김새에 이제 다르다고 했는데요. 축전기의 극판의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축전기 사이의 극판끼리
떨어진 간격이 작을수록 축전 용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 상태로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 그래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 그래프 보면요.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A와 B에 충전되는 전압량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전압 V를 걸어줬을 때 B에는 Q만큼 전압가 저장되고요. A에는 2분의 3Q, 1.5Q가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 A에는 1.5Q가 저장이 됐고요. B에는 Q만큼의 전압가 저장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두 녀석의 축전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즉 같은 전압에도 A가 B보다 축전 용량이 1.5배, 2분의 3배 크다라는 얘기는요. A의 축전 용량이 B의 축전 용량보다 2분의 3배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전 용량의 차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극판의 면적이 다르거나 둘이 극판기에 떨어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둘의 극판 면적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차이는 이 떨어진 간격 때문에 일어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A의 축전 용량과 B의 축전 용량은요, A의 떨어진 간격분의 1, 그리고 B의 떨어진 간격분의 1의 크기가 같겠네요. A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B분의 DA로 표현할 수 있겠고, 요게 2분의 3이 되겠네요. 즉 A가 B보다 간격이 2분의 3배 더 벌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요걸 안채로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A가 B의 2분의 3배다. 우리 걸어준 전압에 따른 축전 전압량 갖고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기억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두 축전기에 떨어진 간격은요 1대 3이 아니라 3대 2였나? 2대 3이었나? 어쨌든 1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트랜지스터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트랜지스터 A가 연결된 회로에서 2m, 여기 2m 우리 용어 확인하라고 했었죠. 2m. 2m 입자, 요 X라고 할게요. X가 베이스를 지나 컬렉터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용어 외우라고 했으니까는 확인하세요. 그리고 2m와 컬렉터에 연결된 저항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즉 지금 현재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작동. 자, 그리고 이 X표는요 양봉과 전자 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일단 트랜지스터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트랜지스터는요 반도체 소자 3개를 연달아 이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우리 수업 시간 때 배운 트랜지스터 종류를 2가지를 배웠는데요. 트랜지스터에는 우리 수업 시간 때 NPN형 그리고 PNP형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이제 N형, P형, N형을 연결하냐, P형, N형, P형을 연결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요. 우리 NPN형 트랜지스터는요, 우리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었고요. PNP형에서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2m 베이스 컬렉터에 각각 전압을 알맞게 걸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이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전압을 잘 걸어줬네요. 그러면은 요 걸어준 전압을 통해서 트랜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같이 그림 좀 볼게요. 지금 여기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지금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전압이 이런 식으로 걸려져 있네요. 우리 컬렉터에는 지금 플러스가 걸려 있고 베이스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컬렉터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베이스에 마이너스가 연결된 게 역방향이 되려면은 컬렉터가 N형, 베이스가 P형이 되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2m는 N형이 되어서 이 트랜지스터는 NPN형 트랜지스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NPN형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원인이고요. 이 X표는요, 그러면 전자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NP, N형 트랜지스터다. 우리 바로 찾았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예.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역방향 전압이 잘 걸려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X는 전자이다. NPN형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장의 문제고요. 우리 뒷장 문제 마저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저항값이 각각 R1, R2인 저항을 전압이 V인 전지에 병렬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병렬 연결. 이 병렬 연결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려고 하는데요. 보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지에 연결해서요. 우리 수업 시간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게 전지는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 그리고 저항은 또 올려준 전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위를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전지에서 올려준 전압은 저항을 만나기 전까진 전부 다 같다고 했습니다. 전선에서는 전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전부 다 전위가 V로 같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라간 전압은요, 전위는요, 우리 저항에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저항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 전지를 만날 때까지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지점들은 전부 다 0V로 전위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V로 전위가 같은 지점, 파란색은 0으로 전위가 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R1과 R2는요, 각각 V에서 0만큼 전위를 떨어뜨리네요. 그 말은 즉슨 R1에 걸리는 전압도 V, R2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되겠습니다. 요게 병렬 연결의 핵심이었죠. 요거를 토대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같은 것끼리 묶어서 보겠습니다. 1번이랑 5번 묶어서 볼게요. 1번. R1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죠. V로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5번. R2에 걸리는 전압도 마찬가지로 V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랑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오메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즉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R1의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걸어준 전압 V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R1분의 V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6번.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오메 법칙에서 R2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각각 R1의 소비 전력, R2의 소비 전력 뭐라고 하는데 우리 소비 전력 P의 크기는요, 그 저항에 걸린 전압의 크기 곱하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줘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R1의 소비 전력은요, R1에 걸리는 전압 V와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R1분의 V를 곱해줘서 R1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R2의 소비 전력은 얘 곱해져서 P2는 R2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마지막 4번과 8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4번. 소비된 전기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R1에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 자, 우리 전기 에너지는 우리 그때 물레방아 갖고 이제 비교했었죠. 전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전류가 흐른 시간이 길수록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죠. 전기 에너지는요, 그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 토를 곱하면 수가 어마무지하게 커져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곱해줍니다. 아워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단위도 우리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와트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4번 보면요. 1시간 동안 R1에 소비된 전기 에너지는요. 우리 소비 전력의 1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R1분의 V제곱에 1을 곱해줘서 R1분의 V제곱. 마찬가지로 8번. 2시간 동안 R2에 소비된 전력은 우리 R2의 소비 전력에다가 2시간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W2는요. R2분의 2V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 맞아주시면 참 좋겠죠.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번 문제는 병렬 연결이었고 1번이었나? 1번은 병렬이었고 2번은 직렬 연결이네요. 직렬 연결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저항값이 각각 R1, R2, R3인 저항을요. 전압이 12V. 엄마야. 12V인 전지에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와 B점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A와 B점 사이에 전이차는 4V래요. 이 조건 갖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직렬이든 병렬이든 전기는 전위를 올려주는 역할,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 우리 저항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떨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전위끼리 이제 같은 색깔로 묶어주면요, 우리 전지에서부터 저항이 전위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즉 R1 직전까지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전위가 12V로 같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R1에서 전위가 한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지점은 전부 다 분홍색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R2에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R2 떨어져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R3에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전지를 만나기 지점까지 이 모든 지점은 전부 다 전위가 0V로 같은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 사이의 전위차가 4V래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과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밑 차이가 4V예요. 그 말은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8V가 돼서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나요? 8V여서 우리 12 빼기 8 해서 그게 4V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R3에서는요. 8V에서 0V가 되기 위해서는 R3에서 8V만큼 전위가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 말은 지금 R3에 걸리는 전압이 8V란 얘기입니다. 1번 R3에 걸린 전압의 크기는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8V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번 R1과 R2의 저항값의 비율이 1대3이래요. 1대3일 때 각각에 걸린 전압의 크기를 구하라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R1과 R2 요 사이에 걸린 전압이 12V입니다. 12V란다. 4V인데 4V. 빨간색과 노란색의 차이만큼 이제 R1과 R2에 걸리겠죠. 근데 R1과 R2의 저항의 비율이 1대3이래요. 수업 시간 때 내가 확인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비율만큼 각각의 저항에 우리 전압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각각에 걸린 전압의 비율은요, 우리 R1과 R2의 저항의 크기만큼 전압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얘네 둘이 떨어뜨려주는 게 4V인데 각각의 저항의 크기가 1대3이기 때문에 우리 V1은 1V가 되고요. V2는 3V가 되겠네요. 따라서 V1은 1V, V2는 우리 3V가 되겠네요. 직렬 연결에서는 그 저항의 크기만큼 전압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이게 이제 뇌뺀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뇌에 장착하지 말고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이제 OX표 하래요.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1번 자기장의 단위
우리 기억하라고 했죠? 자기장에 다니는 우리 그 사기꾼이 만드는 회사 이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5가 되겠고요. 2번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 공간 마당 장자 써서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되겠고요. 3번 자기력선은요 교차하지도 않고요 갈라지지도 않고요 중간에 끊어지거나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4번 자기력선의 밀도는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죠. 자기장이 센 지역일수록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습니다. 4번 5. 5번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수직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얘기했죠. 자기장이든 전기장이든 자기력선이든 전기력선이든 선이 있을 때 어떤 한 지점에서 그 선의 접선의 방향이 거기서의 자기장의 방향 혹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수직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은 수직 방향이 아니라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꼭 맞춰주세요. 다음 4번. 우리 상호 유도의 대표적인 예시인 변압기에 대한 문제네요. 변압기 문제 풀기 전에 변압기에 대한 정보 하나 체크하고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는요, 상호 유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우리 기구라고 했습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을 때 1차 코일에 이제 자기 선속이 변해서 2차 코일에 이제 우리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두 코일 전부 다 서로 자기 선속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요. 우리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에 비례하다는 것. 이 정보만 알면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은요. 가문수의 비가 N1, N2. 그러니까 1차 코일은 N1번 감고 2차 코일은 N2번 감은 이런 코일로 만든 변압기를 표현한 겁니다. 문제상에서 1차 코일에 걸린 교류 전압의 크기가 100V래요. 1차 코일에 걸어둔 전압이 100V입니다. 이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우리 1차 코일에 연결된 이 회로 보면요. 얘도 하나의 회로입니다. 즉, 이 전원장치가 전압을 올려주고요. 어디선가 전압을 떨어뜨려줘서 0이 돼야 되는 그런 회로예요. 근데 과연 누가 떨어뜨리냐? 자, 요 1차 코일, 요 전원장치가 100V만큼 전압을 올려줘요. 100V만큼 전압을 올려주는데요. 요 1차 코일이 아까 얘기했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1차 코일에도. 1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유도되는 기전력 크기가 100V가 되어야 우리 요 전원장치가 올려준 100V만큼 이 1차 코일이 떨어뜨려져서 다시 요 지점들이 다 0V가 될 수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1차 코일에 100V의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는 1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크기가 100V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V1에 100V를 대입해줘도 대입을 해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만 알면 문제는 참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즉 V2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이 V1을 이항만 시켜주면요. V2는 V1 곱하기 N1분의 N2가 되기 때문에 이 V1에 100을 대입해주면은 V2에 걸리는 유도되는 기전의 크기는 이렇게 N분의 N2 곱하기 100V가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식이 많이 이렇게 수학을 쓰는 것 같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쉬운 문제예요. 마지막 4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고 이 선생 또 시작이구나, 또 이상한 문제 가져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이상한 문제도 아니고 절대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은 전기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2 제로 x 햇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하량이 플러스 q고 질량이 m인 양전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속도 a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가속도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정보 다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속도의 크기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멋있게 A는요 n분의 F라고 했죠. 그리고 또 전기장에서 우리 얘기한 거, 어떤 전기장 안에서 어떤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는요 그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장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 두 개만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플러스 전하에 작용하는 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Q입니다. Q에다가 플러스 Q를 대입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하량, 이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요 전하량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제로, 그 다음에 X.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Q 2 제로 X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Q 곱하기 2 제로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는요, 우리 요 힘을요,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질량의 크기가 m이기 때문에요, 그냥 m 대입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가속도는 m분의 q2제로로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겠네요. 답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쭉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 때도 강조했죠. 2번씩만 풀어보시면 모두가 다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나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들 시험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100점 맞으셔서 A 받길 바랄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